남자 축구가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중국 항저우의 황농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후반 11분에 터진 조영욱의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일본 U22 대표팀에 2대1로 승리했습니다. 2014년 인천대회와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을 차지한 한국 축구는 이로써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이와 동시에 황선홍호 22명의 선수 중 이미 김천 상무에서 병역을 이행한 골키퍼 김정훈을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 모두 병역 특례 대상이 됐습니다. 이번 경기는 해외에서도 큰 화제였습니다. 금메달을 따지 못하면 군대를 가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미국 유명 스포츠 채널에선 한국의 우승을 놀라운 기적이라고 부르며 일본을 상대로 한 대역전승이라는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해당 기사 내용입니다. 아시안게임이 선수 생활에 매우 큰 지장을 주는 나라가 몇 군데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 이란입니다. 금메달을 받을 시 필수로 해야 하는 병역 의무를 면제할 수 있는 특권을 주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칙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일본을 상대로 금메달을 획득하며 병역 면제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경기는 단순히 우승에 그치지 않고 대역전승이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우수한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선홍 감독은 이강인을 2선 오른쪽에 세우고 조영욱에게 최전방을 맡기는 4-2-3-1 전술을 꺼내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작부터 강하게 전방 압박을 가한 일본이 전반 2분 만에 선제골을 만들었습니다. 사토게인이 왼쪽을 파고 들어가 크로스를 올렸고 시게미마 사토를 거쳐 우치노의 오른발 슈팅에 이은 골로 이어졌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 처음으로 기록한 선제 실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일본의 측면을 공략하며 경기를 풀어갔고 전반 중반부터는 놀랍도록 일방적인 경기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18분에는 이강인이 오른쪽에서 왼발로 크로스를 올리자 고영준이 헤더로 마무리하려 했지만 제대로 맞지 않았고 3분 뒤에는 고영준이 시도한 중거리 슛이 골대 왼쪽으로 빗나가기도 했습니다. 고전하던 한국은 전반 27분 정우영의 헤더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오른쪽에서 황재원이 올린 대각선 크로스를 골대 왼쪽에서 도사리던 정우영이 머리로 받아 골을 넣었습니다. 그대로 후반전에서도 경기를 주도한 한국은 후반 11분 조영욱의 골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하프라인 부근부터 과감하게 오버래핑한 황재원이 문전으로 찔러준 패스가 정우영을 거쳐 조영욱에게 향했고 조영욱은 오른발로 침착하게 슈팅해 두 번째 골을 넣었습니다. 선제골을 먹혔지만 금메달을 달성한 한국은 병역 면제의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아시안게임 축구의 대역전승을 자랑하며 첫 아시안게임 3연패를 이뤄냈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학생팀으로 꾸린 선수들에게 선제골을 먹힌 것도 모자라 지저분한 게임을 했다는 내용이 주였는데요. 일본 매체 더 다이제스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한국이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만나 2대1로 힘겹게 승리했다. 와일드카드를 한 장도 사용하지 않은 데다 프로 선수도 거의 없는 강화 목적으로 한 2에서 3군으로 구성된 일본을 너무 어렵게 이겨서 딱히 만족할 만한 승리는 아니었다. 일본은 아시안게임에 항상 야구와 축구 모두 아마추어들만을 대거 내보내고 있다. 이번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한국은 나이 많은 와일드카드 선수까지 써가며 우승에 집착했다. 거기다 경기 끝까지 누워서 시간을 끌고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덕분에 이번 승리로 한국 선수들은 전원 군면제를 받게 되었다. 한국 선수들이 열심히 싸운 이유는 병역 혜택 때문이다. 일본 유명 해설위원 또한 경기를 보며 일본은 오버에이지트를 사용하지 않고 연령 상한인 24세 이하가 아니라 대학생도 포함한 22세 이하라는 젊은 주체의 멤버로 순조롭게 진출해 2회 연속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결승에서는 한국과의 한일전이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한편 한국은 아시아 경기 금메달로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연령 상한선인 24세 이하 선수와 오버에이지 3명을 갖춘 진심 모드로 대회에 임해 남자 축구 사상 처음으로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젊은 선수가 몇 명 없는데 어떻게 우승한 건지 모르겠지만 승리에 대한 욕심을 발휘해 대회 최다 6번째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번 경기에 병역 면제가 걸려있지 않았다면 승리는 일본의 것이라고 봐도 절대 무방합니다.
라는 망언을 내뱉기도 했습니다. 이에 분노한 해외 축구 팬들은 일본 사이트에 재밌는 답글을 달기도 했는데요. 해당 글은 일본을 비롯해 해외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으며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해당 내용입니다. 일본 1군은 동아시아에 위치한 일본의 상상의 팀으로 현재 우주에서 훈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본의 1군은 역사상 올림픽, 월드컵,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단 한 차례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지구 최강의 팀이다. 일본의 1군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풀고자 세계 10대 미스테리의 하나로 분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일본의 전설에 따르면 일본 1군은 각 종목 스포츠 분야에서 모든 우승을 차지할 정도의 실력을 가진 팀으로 일본 역사상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그야말로 비밀의 군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논란을 잠재우듯 경기가 끝난 후 황선홍 감독이 전한 인터뷰 내용 또한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내일이면 뭔가를 갈망하게 되고 그걸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묵묵히 제 길을 가는 게 지도자의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우승이 주는 건 오늘 하루뿐입니다. 우리도 예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일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우승 비결에 대해선 수비의 시간을 많이 할애를 했고 공격 쪽은 개성들이 워낙 강하기에 틀에 맞추지 않고 선수에 맞춰 퍼즐을 짜낸 것이 성공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선수들에게는 고맙고 수고했다고 얘기했고 대회 내내 긴장감을 유지했던 건 심리적으로 토너먼트 대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때론 조금 무겁게 때론 즐기자고도 하며 컨트롤을 많이 하려고 했습니다. 파리 올림픽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축구라는 건 점점 디테일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회에선 피지컬 파트와 함께 했는데 정우영을 60분 만에 교체한 이유는 정우영의 고강도 퍼포먼스가 60분이면 다 소진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지원이 안 되면 앞으로는 축구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이나 분석 파트의 인원수를 늘려서 좀 더 선수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해야 합니다.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말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한국 축구는 발전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결승전이 끝난 후 달린 전 세계 해외 반응입니다. 아시안게임 금메달로 이강인과 다른 선수들이 병역 면제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들었다. 병역 혜택이 한국 선수들에게 하나의 동기부여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절대 전부는 아니었다고 생각한다. 그놈의 2군, 3군, 도대체 1군은 어디에 있고 언제 나오는 건지 모르겠다. 그냥 깔끔하게 패배를 인정하고 더욱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오래전부터 한국팀을 응원했습니다. 이번 아시안 경기에서 한국이 중국과 일본 모두 이겨 정말 보기 좋습니다. 일본 선수들이 어린 게 티가 났다. 골을 몇 번 먹히고 나니 정신을 못 차리던 게 눈에 보였다. 일본이 강조하는 젊음, 대학생 수준이 딱 그 정도인 것이다. 일본은 앞에서 웃고 뒤에서 욕한다던데 한국을 상대로는 앞에서 뒤에서 다 울고 있을 것 같다. 아니 일본에서 분명 복수하겠다고 기사를 내보내더니 이제 와서 중고등 대표 같은 팀을 출전시켰다고? 이게 무슨 소린지 모르겠다. 겸손을 모르는 일본이 욕을 먹는 건 당연하다. 일본이 주장하는 2군 3군은 엘리트 축구 시스템으로 대학과 프로리그를 병행합니다. 순수 대학생은 딱 한 명뿐이고 전부 프로리그 선수죠. 한국이 사상 첫 아시안게임 3연패를 달성했습니다. 앞으로 한국 축구의 역사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고생하신 모든 선수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